오늘은 백만장자의 선언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따둑따둑입니다. 왜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빈자로 살까요? 그 모든 비밀은 웰싱킹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웰싱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생각에 대해서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이사 존 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핍의 생각을 풍요의 생각으로 전환하라. 테슬라 같은 기업을 왜 우리는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일단 아이들에게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가서 보충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을 목표로 가르치는 일부터 멈춰야 한다. 부자들이 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은 생각의 전환이었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룬 부자들은 이론에 집착하지 않는다. 판단과 결정을 바르게 하고 곧바로 행동할 뿐이다. 이 책의 저자인 켈리 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간략히 드리면, 나는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다. 부모님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우리 6남매를 힘겹게 키워야만 했다. 내가 보고 배운 것은 소처럼 일하고도 다음 끼니와 육성회비를 걱정해야 하는 농부의 삶뿐이었다. 난독증이 심해 제대로 읽지 못한 탓에 성적은 늘 밑바닥을 맴돌았다. 성인이 되어 어쩌다 시작하게 된 사업으로 10억 원의 빚만 떠안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다. 뼈아프지만 내 실력이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배경과 실패를 딛고 성공한 1000명의 부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5년 만에 10억 원의 빚을 안고 파리의 생강에 몸을 던져버리겠다던 실패자에서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개국의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 회장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는 부자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대부분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의 도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일만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했다. 성공하고 싶거나 시간의 자유를 이루고 싶은 사람,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지금까지는 저자인 켈리체의 과거 살아왔던 이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책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 부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패를 곱씹을 시간도 내겐 없었다. 앞으로도 나는 무수한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야 강해진다. 그러므로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무수한 실패가 쌓여야 언젠간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뭐를 할지보다 무엇을 안 할지 고민하는 편이 더 이롭다는 사실이다. 부자들이 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버려야 할 3가지의 나쁜 습관이 보였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갖고 있다면 버려야 될 3가지 습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음주를 버리다. 이것을 결심한 이유는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해서가 아니었다. 술에 시간을 뺏기는 게 아까워서였다. 게다가 나처럼 눈에 띄고 화려한 여자가 남자들과 사업한답시고 술을 마시면 쉽게 보일 수 있다. 오히려 사업을 시작하면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아가야 하는데 반대로 술을 끊는 배짱은 뭐냐? 라고 나를 놀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차츰 나를 부르지 않았다. 두 번째 습관은 야금야금 삶을 갉아먹는 유희를 버리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책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확보한다. 그들은 대개 삶의 유희를 즐기는 방법이 나와 달랐다.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SNS의 사용을 삼갈 것을 적극 추천한다. SNS가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유의적인 요소가 크다면 분명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여러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남는 시간에 쓸데없이 계속 스크롤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3번째 습관, 시간을 빼앗는 파티를 버린다. 모임의 핵심은 인맥 관리다. 전 인맥 관리 안 해요. 나는 친구를 좋아하고 새로운 친구를 환영한다. 하지만 나는 켈리를 나의 인맥으로 관리하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다르다. 나는 당신에게 관리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나는 한 번의 큰 실패를 겪으면서 단순한 사교가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이번에는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조언을 받았던 이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부자를 멘토로 삼아야 한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돈이 얼마 없는 사람에게 돈 버는 방법을 자문하거나 아직 돈 버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 선배에게 인생을 상담한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게 맞을까?
리더도 아닌 사람에게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게 맞을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첫 번째, 책에서 스승을 찾아라. 여러분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라.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아예 그 방법을 먹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 행적을 팔로우하라. 나는 내가 닮고 싶은 구루가 생기면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또 듣는다. 이 방법은 워런 버핏, 토니 로빈스 이런 성공의 대가들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번에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습관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라는 부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만드는 기본,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켈리 델리를 준비하는 2년 동안 나는 100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실천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수백 번 다시 읽고 실패해도 계속 따라했다. 찾아낸 7가지 실행 도구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계발서 이런 류의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비슷하게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 책에서도 켈리 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 목표를 분명히 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목표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막연한 꿈에 불과하다. 정확한 목표 그리고 액수를 정해야 한다.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초밥 사업으로 1000억 원짜리 사업체를 만들겠다. 이런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데드라인을 정한다. 나는 남들을 이롭게 하여 5년 안에 300억 원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해놓았고 훨씬 앞당겨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나는 5년 후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자세하게 상상한다. 이른바 시각화 훈련이다. 잠재의식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바로 저의 꿈을 바로 가시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몇 년까지 어떤 책을 쓰고 싶다. 나는 2025년까지 10만 유튜버가 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놓는다 라는 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액션 플랜을 세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찾으면 된다. 살을 빼고 싶다면 저녁밥을 10분 더 일찍 먹겠다거나 밥을 한 숟갈만 덜 먹겠다거나 5분간 더 걷겠다거나 하는 등의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작은 행동부터 생각만 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 다섯 번째, 나쁜 습관을 버린다. 술과 소모적인 유희, 파티 이런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얻은 시간에는 책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읽은 책들은 나의 영혼을 살찌웠고 사업을 더 큰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거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소모성 독서를 하기보다는 재미를 위한 독서를 하기보다는 투자형 독서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는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어둔다. 그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꿈과 데드라인을 상기하게 된다. 잠재의식 속에 목표가 강력하게 내재된다. 나는 300억이라는 숫자를 컴퓨터 비밀번호로 정했다. 화장실이며 냉장고, 거울, 책상, 화장대, 집안 곳곳에 5년 안에 300억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고 써놓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나는 내가 내 목표를 이루는 중이라는 걸 상기했다. 일곱 번째, 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 종이에 100번을 쓰기도 했다. 이 7가지 법칙은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이번에는 켈리 최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나서 본인이 꿈으로 삼았던 가족과의 세계 여행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 8월 켈리 델리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나는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산가가 되었다. 이렇게 완벽한 순간에 나와 남편은 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평생 꾸미던 요트 여행 때문이었다. 굉장히 멋지죠? 이런 결단도 용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요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더 이상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나와 제롬이 요트 여행을 떠나지 않고 전처럼 일주일 내내 일만 했다면 우리의 재산은 조금 더 불어났을지 모른다. 그러나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 직원과 오너 간의 확고한 신뢰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코로나로 유럽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 회사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나 없이도 회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다. 30개가 넘는 회사를 간접 운영하고 코칭하면서 직접 경영할 때보다 수십, 수백 배의 시간적 자유를 얻었다. 대서양 횡단은 돈만 쫓았다면 알 수 없었을
인간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 그 본질은 동행이며 나눔이다.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 내가 경영자일 때는 우리 회사와 연관된 6,000명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는 돈에 대한 인식과 관점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나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겁니다. 돈을 악의 근원처럼 보는 사람이 있다. 돈보다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다. 약자가 강자에게 갖는 시기심. 돈보다 행복이 중요하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 어찌 보면 삶은 여러 가지 갖가지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안정을 느낄 수 있다. 행복, 건강, 가족, 돈 이런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다른 요소처럼 중요한 것이다. 부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부자와 돈에 대한 위약적인 생각부터 떨쳐야 한다. 사실 당신도 부를 갖고 싶지 않은가?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이렇다. 착한 사람, 남을 돕는 사람, 사랑할 줄 알며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열심히 살아온 사람,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 주변을 보살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돈이란 이렇다. 많아야 하는 것, 남을 도울 수 있는 수단, 있으면 편리한 것, 대부분의 해결책, 꼭 있어야 하는 것, 노력의 결과, 나눌 수 있는 것, 보람의 상징, 병을 고치게 해주는 것, 여유로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백만장자의 선언문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11가지를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던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귀를 쫑긋 열으시고요. 혹시 메모장이 있으시다면 이 내용을 손으로 필기하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부를 통해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누릴 것이다. 나는 부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다. 나는 나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돈과 풍요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지금 당장 엄청난 행운과 좋은 기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저축하는 모든 돈은 나를 위해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나는 돈을 사랑하며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나의 순자산이 복리성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남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돈은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꿈을 이루도록 돕는다. 나의 삶은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여유롭다. 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한 부자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